오늘 이야기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육 생태계, 좋은 교육 생태계 키워드, 우상 교육 생태계 사례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생물학입니다. 생물학이고요. 교직이수에서 비사범대고 교직이수에서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지금 뭐 생태계, 교육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다시 한번 일반 생물학 책을 이렇게 뒤져보면서 도대체 맞아 생태계가 뭐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태계를 에코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냥 가장 뭐 와닿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지구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인간은 4년 이내에 멸종될 것이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꿀벌이 사라지는 거하고 인간이 사라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뭐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예, 중학교 뭐에서 생태계의 그 사슬 이런 이야기 나오죠. 결국 꿀벌은 이런 꽃의 수분 매개체고 이 꽃이 열매가 맺도록 씨앗이 생기도록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이 식물은 그래서 다시 자라서 초식동물한테 먹히고 먹이사슬이 이루어지는데 이 꿀벌이 이 일을 안 하게 되면 결국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인간이 멸종하게 된다는 거를 생태학에서는 얘기합니다. 뭐 이게 전문적인 그런 전공학자는 아니지만 그냥 기본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살펴보면 그렇다면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 모든 생명체들은 다 유일하고 소중하다는 얘기가 사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생물 다양성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물은 다양해야 되고 그 다양성이 수준이 떨어지면 지금 이 산에도 엄청나게 많은 생물 다양성이 유지될 텐데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려면 얘네 독수리만 제일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구성원들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잡초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잡초고 얘는 중요한 거고 한데 잡초는 없고 또 중요한 거는 최종 포식자만 잘 먹고 잘 살 수는 절대로 없다. 밑에 하위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생태계를 구성하는 존재들이 모두 다 잘 살아야지 최종 포식자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남깁니다. 더 수준 높은 생태계는 결국은 그럼 생태계가 더 뭔가 수준이 높다고 얘기하면 서로 공생하고 진화하는 관계에 있을 때 더 수준 높은 생태계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런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 악어가 악어새를 잡아먹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서로 공존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제가 조금 모르겠어요. 이게 학문적인 배경이 될지는 모르지만 생태계를 교육 생태계의 관점에서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생태계 구성원들이 있겠죠. 누가 구성원일까요? 교육 생태계를 구성하는 떠오르는 인물들은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교육청, 그다음에 뭐 시장님, 뭐 시청 평생교육과 과장님, 주무관님, 뭐 우상교육재단 직원 이런 사람들이 모두 주인이 됐을 때 건강한 교육 생태계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생물학적 관점에서 그러면 모두 주체가 되려면 이런 관계는 아닐 것 같아요. 주종 관계는 아니고 동등한 입장에서의 상호 의존성, 동등한 입장, 그리고 상호 의존하는 관계일 때 주체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교육 생태계라고 얘기를 할 때 좀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중요한 키워드는 동등한 입장인가, 그 다음에 상호 의존성이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단계 올라가서 더 수준 높고 구성원이 주체적인 교육 생태계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봤습니다. 이거는 뭐 이론적 배경이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골라봤는데요. 그냥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째는 공유, 둘째는 공감, 셋째는 공동성장. 저는 1년 동안 오산시에서 일하면서 이 세 가지가 더 좋은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키워드가 되고 이것이 잘 되면 더 진보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잘 안 되면 다시 제자리거나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유, 공감, 공동성장. 이 공유 사진 넣었었는데 빠졌네요. 이거 어떻게 했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산 에듀를 이루는 세 축은 큰 축은 이렇습니다. 기관으로만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여기에 오산교육재단 밑에는 이런 조직이 또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 조직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기관들의 공동체의 공유 공감, 공동 성장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공유. 첫 번째 공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3개 실무 협의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지, 이게 실무협의 운영 계획이라고 해서 시청에서 저희 재단에도 공문을 보내고 화성고사 교육청에도 공문을 시행한 내용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이때는 특히 이번 학기에 1월부터 8월까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지, 또 시청은 또 시청 나름대로의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요.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재단은 재단 나름대로 사업이 있고 그런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일치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조금씩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져서 서로 조율을 해 나갑니다. 엊그제 팀장들 중심으로 모입니다. 팀장에다 주무관한 사람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방향성을 나눕니다. 두 번째 공유 사례는 이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한 공문이고요. 이건 오산교육재단에서 시행한 공문입니다. 단위 학교를 시행한 공문인데, 첫째는 그동안 잘 들여다보니까 학교는 도교육청이나 이런 기관에서 공문들이 들어오잖아요. 오산교육재단에 작년 9월 1일부터 근무하면서 조금 답답했던 게, 학교에 도대체 요즘 무슨 공문이 나가고 있지? 공문이 엄청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다행스러웠던 거는 이제 제가 나이스 인증 인증키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보면 이제 학교로 들어오는 건 제가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 재단의 각 사업팀에게 이런 거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낸 공문이 잘 나갔어요. 잘 접수가 됐네. 이런 식의 정보 제공들을 했어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더 이상 그거를 제가 로그인해서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학교에도 말씀을 드릴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거는 개인적인 노력이잖아요. 이게 좀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실무협의회 때 제안을 드렸어요. 학교로 나가는 공문도 재단과 시청에 수신처만 찍어주면 되니까 그렇게 좀 공유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거꾸로 재단에서 나가는 공문도 학교 41개 학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청하고 교육지원청이 같이 공문이 수신처로 찍히고 시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거는 저희가 실무협의는 하지만 잘 몰랐던 부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2시간 정도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서 이런 겁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교원 네트워크, 교원 연구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이런 2월 26일 날 학교로 공문 시행을 해가지고 요거에 대해 전정 결과를 알려준 게 있었고요. 재단도 오산교육공동체 네트워크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9개 교사 공동체를 해드렸는데 올해는 좀 늘려서 한 20개 정도를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소문이 나서 학교 선생님들끼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드나 어쨌든 선생님들이 저희가 기본은 있습니다. 3개 학교 교사들이 모여야 돼. 단위 학교는 안 되고요. 이쪽에 교육청에서 하는 거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3개 학교의 교사가 5명 이상만 모이면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고요. 주제는 얼마든지 자유롭습니다. 상담을 하셔도 되고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학급 운영 사진 찍는 것도 되고 어떤 주제든지 선생님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예산이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이걸 잡아놨는데 많이 좀 입소문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개의 응모가 들어왔네요.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7개를 결국 17개가 들어와서 17개를 맞춰드렸는데, 문제는 차등 지급을 하기로 했어요. 20명 이상이면 300만 원, 10명 이상이면 200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계획서상에는 우리는 30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그쪽에 300만 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잘 이걸 들여다 보니까
이쪽 교원 네트워크에 예를 들어서 상담 연구에 여기에도 지원을 하셨고 여기에도 지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걸러낸다는 의미보다는 많은 교사들한테 많은 기회를 드리고 싶은 거죠. 한 연구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사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요게 저희 이제 공문으로 들어온 거죠. 교육재단으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원받은 그 교과 연구가 쫙 있어요. 근데 여기도 중복돼요. 그리고 계획서를 보니까 또 계획서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건 저희 내부적인 얘기가 그렇죠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선생님 300만 원 지원하셨는데 저희가 이 연구에서 잘 엮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대신에 예산 조금 100만 원 정도를 다른 연구에 지원해드리면 어떨까 했더니 또 그거에 대해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아예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서류들이 공문들이 공유되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계속 공문들은 서로 살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와 공감에 대한 말씀드리는데 재밌는 건 제가 다른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1월 달에 관내 초등학교 교장과의 간담회, 그 다음에 중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간담회를 시청에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무협의팀에서 해서 결국은 재단 교육전청에 이제 직원들이 다 같이 여기 참여하고요. 뭐를 하는 거냐? 2019년도 오산 혁신교육지구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시간이에요. 1월 달에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한테 모시고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소개해 드리고요. 요 밑에는 2월 달에 뭐 학교 혁신부장님, 그 다음에 교무부장님, 또 재밌었던 거는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행정실장님들이에요. 돈을 쓰려면 행정실장님들이 또 이게 껄끄러우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지원 학교로 들어가는데 실장님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무슨 사업과 관련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죠. 돈을 제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교장 선생님들한테 혁신적인 사업을 소개하고요. 이 자리에서 실무부장님들한테 또 행정실장님한테 이런 소개하는 기회를 가져서 혁신교육지구의 사업의 공유, 그 다음에 공감대를 얻어내는 거죠.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에 혁신교육지구의 교장 선생님들이 엄청 싫어하셨대요. 왜 자꾸 학교를 간섭하려고 하냐. 그리고 또 하면 오히려 지금 교육청보다는 시청에 민원 전화를 해서 왜 지금 학교도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온 거는 결국은 이 공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사업들을 하는지 교장 선생님부터 학교 이렇게 리더들이 이런 여기 보면 핵심 리더들 이런 분들이 리더들이 좀 그거를 인지했을 때 훨씬 더 사업이 공감을 가지고 더 의미 있게 진행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도 참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를 한다는 건 정보를 나누는 거잖아요. 올 1월 초에 오산교육재단 주요 사업 안내라고 해서 통으로 뭐 이런 아이디어는 사실 그렇죠. 경기도교육청에서 1월 달에 경기교육 계획을 내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각 관악 교육국에서 뭘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일정과 세부 사업에 대한 건 세부 운영 계획서가 나오지만 통으로 일련 계획들을 만드는 거는 학교 교육 과정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이거를 쫙 뭐 저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도 그 혁신교육지구 사업 내용들을 학교로 이렇게 공문 시행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진로 진학 박람회라고 하는 올해가 2회째였는데요. 재단에서 주관했다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 제가 9월 1일자로 이제 갔을 때 9월 1일 날 진로 진학 박람회를 1회 오산시청에서 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 했습니다. 토요일 날 하니까 그래도 박람회를 크게 열었고 뭐 부스도 하고 학생들 진로 진학 상담도 뭐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상담도 받고 그렇게 했죠. 근데 저희 와이프가 그 A중학교 오산의 A중학교 2학년 부장이었어요. 그러면 학생 이제 약간은 토요일날 행사하니까 많이 참여를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도 좀 공문에서 좀 참여를 협조해달라 뭐 이런 공문들이 나오니까 토요일날 예를 들어서 A 중학교 2학년 부장님을 비롯해서 2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그 반 애들을 뭐 좀 이렇게 많이 신청을 받아서 막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막 이제 여기 현장을 북적북적합니다.
그러고 나중에 뭐 봉사활동 점수나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그런 상황인데 토요일 날 하니까 피로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게 피로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피로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피로도가 높아지고 뭐 준비하는 사람들 힘들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도 힘들고 아이들도 동원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통기타 뭐 1인 1학기라든지 또는 수영이라든지 미리네일 학교라는 것들의 좋은 건 뭐냐 평일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연계된다는 거. 그래서 이 진로박람회도 마찬가지로 5월 17일 금요일날 평일날 하는 걸로 했고요. 이때 1월달에 간담회 때도 또 혁신부장님들 연구부장님들 협의회 때도 이 날짜를 미리 명시를 해드렸어요. 5월 17일날 하고 왜 이렇게 하냐?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요청사항에 2019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적극 반영,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진로활동 등에 반영해 주십사 했습니다. 이거는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진로체험, 진로진학 박람회여서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17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실제로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한 학교는 몇 학교나 될까요?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네. 예, 한 절반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들은 또 마침 공교롭게 그리고 사실은 학교 교육과정을 짜는 건 12월부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17일날 우리 학교 체육대회인데 17일날 애들 수학여행 가는데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같이 하는 건 어렵지만 한번 이런 것들이 교육 생태계를 구성하는 또 다른 말로 지역 학사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역 학사제가 이렇게 실천이 되면 오산시면 오산시만의 학교 교육과정, 지역 학사제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오산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면 그 지역 학사제에 의한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뭐 악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하고 있지만 중학교도 계획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런 지역 학사제들이 연계돼서 오산만의 그 교육의 색깔을 드러내는 데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해서 평일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날 이제 진로진학 박람회 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얘들이 학교 여기 오산대학교라는 공간을 이용했어요. 오려면 당장 버스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버스라든지 인력이든 이런 것들 일체 지원이 가는 거죠. 이제 그 교육혁신지구에서 뭐 저희가 버스 대절을 해서 차량비 다 지원하고 그럼 셔틀버스 계속 돌리면서 시간대별로 여기 ABC 중학교 요 타임 DEF 학교 이 타임에서 계속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이제 돌아갑니다. 굉장히 잘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갔고요. 그 내부에는 뭐 그 아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학부모 강사님들의 역할. 이때 왜 제가 제목을 공동성장이라고 하는 세 번째 키워드를 넣었냐면 그동안 진로진학 박람회는 기관이 주도했습니다. 지자체가 주도하고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자. 학교 진로진학 부장님들이 또 같이 하셨어요. 그 정도 차원이었어요. 이번에 진로박람회 장소는 오산대학교였습니다. 오산대를 뚫었습니다. 오산대는 지역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많이 분절되어 있고 오산대만의 그런 리그를 하고 있었고요. 뭐 지자체도 지자체만 하니까 서로 손을 잘 못 잡았던 뭔가 어떤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무작정 찾아가서 혹시 이런 거 저희는 이제 장소 문제 때문에 처음에 오산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입학처에 저희 들어갔습니다. 입학처가 조금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갔더니 오산대의 고민은 실제로 오산을 졸업한 학생들이 오산대에 많이 오지 않습니다. 예, 그게 문제더라고요. 물론 학업 뭐 성적이 더 좋아서 안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오산 지역 학생들이 여기에 올 수 있는 성적도 되고요. 뭐 또 학과가 굉장히 특성화되어 있어요. 저도 들어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과들 졸업하면 나름대로 나중에 본인의 직업을 찾아가는 데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입학처를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입학처의 고민도 오산 애들이 잘 안 와요. 저희도 많이 홍보하는데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이런 행사를 하니까 한번 같이 하시죠 제안을 했고 오산대에 갖고 있는 그런 자원은 뭐지? 오산대는 어떤 자원을 갖고 있을까요? 진로 진학 박람회에서 기여해 줄 수 있는 역할은? 네, 맞아요. 일단 시설이 좋죠.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후원기관이기 때문에 뭐 대관료나 이런 것들은 안 받았고요. 저도 들어서 깜짝 놀란 거는 오산대에 25개 학과가 있는데요. 그 학과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괜찮습니다. 뭐 항공, 예를 들어서 항공 서비스학과 같은데 저도 들어가보니까 이 강의실이 항공기 아니에요. 애들이 그런 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거가 두 번째 제가 오늘 갖고 온 책이 이 책인데요. 그 미리네일 학교라고 아까 설명드린 학교의 체험처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여기도 오산대학교에 항공서비스학과가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9개 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2학기 때부터 나가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대대적으로 오산의 전체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한번 해본다? 이거까지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오산대 과에서 좀 협조받을 게 있을까요? 했더니 그 입학처 입장에서도 또 학과 입장에서도 요거 홍보가 되네? 애들 중고등학교도 보면 얘들이 오산대 올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차원에서 서로 손을 잡아서 여기가 지금 호텔 조리학과 뭐 이런 과 있는데요. 바리스타 체험이에요. 저희 여기 이쁜이들은 성호고등학교 저희 이제 제자들이 여기 또 와서 이제 체험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것들을 학과에서 13개 학과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진로진학 박람회가 이렇게 대규모의 몇천 명의 아이들이 와서 하는 거가 양쪽으로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 대학에 이 박람회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지역에 있는 어떤 자원과 손잡을 수 있는가? 이런 게 좀 좋은 교육 생태계의 모습이라고 생각드려서 공동성장이라고 하고요. 요게 끝나고 그 대학 내에서도 평가가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 한번 인사를 드리러 왔더니 혹시 요거를 좀 7월 달에 좀 할 수 있을까요? 주관은 오산대가 다 하겠습니다. 버스도 오산교육재단이 버스 대절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재단도 대학도 돈 있으니까 저희가 버스를 대절해서 고등학교, 특히 이제 고등학교가 타겟이 되겠죠. 고등학교에서 어떻게든 다 보내드리고 막 할 테니까 그 시스템만 조금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오산대 관계자는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아이들한테 또 다른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해서 흔쾌히 했고 오산대학교 7월 17일 날 이제 이렇게 대대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 들어옵니다. 그리고 해봤으니까 학과에서도 좀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활용되면 아이들의 경험의 폭, 삶의 폭이 넓어질 거라 기대가 됩니다.